대학 통합 네트워크. 대학 서열화 수렁에서 헬조선을 구하라. 지난 20여 년 동안 대선 전국만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한 단골 공약. 바로 대학 통합 네트워크다. 이 안이 대학 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지만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헛공약으로 그친 데는 대학 제재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는 문제이며 서울대로 대표되는 기득권층의 반발이 거셀 뿐 아니라 막대한 공적 재원 투입이 수반됨에도 결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투명한 조건 속에서도 최근 진보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국립대통합 네트워크 방안이 공약으로 나오는 등 2022년 대선 전국에서도 대학 통합 네트워크와 유사한 공약이 또다시 등장했다. 공약 주창자들은 대학 통합 네트워크가 망국적이라는 험한 말까지 듣는 대학 서열화, 폐단의 수렁에서 구할 유일한 동아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대학 통합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김종현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가 제기한 서울대 열개 만들기를 중심으로 대학 통합 네트워크가 어떻게 대학 서열화를 해체할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김종현 교수에게 들어본다. 또 대학인들과 국민들이 이 안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도 짚어본다. 등의 서열화라는 것 자체가 차별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이잖아요. 자꾸 막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과 우리 흔히 말하는 좋지 않은 대학이라고 규정된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입장이, 그런 서열화에 따른 불필요한 경쟁에 내몰리면서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삶의 질이 많이 하락하게. 사교육에 의존해서 하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의 이름을 따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학생과 학부모들 모두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강남에 살아야 꼭 대학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대학을 가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대학 서열화에 따른 인생 성공의 어떤, 크게 보면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실패하냐까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대학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대학 서열화에 대한 병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끼고 계실 겁니다. 교육 지옥이라는 말에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사교육비가 대단히 높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을 우리가 기르고 있고,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아이를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국이 지옥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학 서열화의 문제는 교육계뿐 아니라 전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오랜 병폐로 지목되고 있다. 대학 서열화는 연간 20조 원이라는 사교육 고비용 대가를 강요한다. 빠듯한 살림살이의 신혼부부들은 자식 뒷바라지를 못할 바에 출산 포기를 선택하고 만다. 2006년 이후 16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쏟아부은 예산만 총 380조 2천억 원이지만 출산율은 계속 낮아져 73년 후인 2095년이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학 서열화의 사생아라 불리는 사교육과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학 체제가 바뀌어야 이러한 병폐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학 서열화를 해결하기 위해 김종현 교수가 제시하는 대안이 이른바 서울대 열개 만들기다. 2004년 이후 교육개혁 운동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대학 통합 네트워크 운동의 일환인 서울대 열개 만들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학 체제를 모델로 한국의 지방거점 국립대 9개를 서울대와 통합하고 서울대만큼 예산을 투입해 수준 높은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스카이 학벌을 향한 극심한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10개를 만들자는 것이다. 대학을 고속도로라고 비유를 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극심한 병목 현상을 겪는 거죠. 모든 학생들이 다 스카이를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의 고속도로를 10개 만들어주자. 그래서 병목 현상을 제거하자라는 게 1차적 목표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대학을 우리는 학벌을 주는 지휘 권력으로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학이라는 것은 새로운 지식과 인재를 만드는 창조 권력이에요. 그래서 창조 권력인
10개의 서울대 수준을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이끌어 나가자라는 의도를 이 책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대 학위 또는 서울대 학위를 공동으로 주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벌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게 사라질 테니까, 그리고 서울대나 한국대 학위가 양적 완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흔히 상징 자본이라고 그럽니다. 서울대 학위 같은 걸 상징 자본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상징 자본의 양적 완화, 서울대 학위의 양적 완화가 되면서 학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대신 연구 중심 대학이기 때문에 수업의 질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실험실이라든지 도서관, 체육관 이런 시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생들의 학습의 질이라는 게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교육의 질은 더 좋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학벌을 타파하고 지위 권력을 민주화시키고 창조 권력을 극대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울대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대학 통합 네트워크안들에 대해서도 서울대 총장, 학생 등 구성원들은 반대하는 의견을 내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학 통합 네트워크가 공론화되자 당시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하향평준화 우려, 엘리트 양성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국립대 통합을 반대하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도 이 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지난 7일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가 개최한 거정국립대와 공동학위제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 교수들은 김종현 교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강연을 들은 후 서울대와 같은 수준의 대학을 여러 곳 만들고 대학 간 네트워크 수준을 높이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서울대를 다른 대학들과 묶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학을 통합한다고 하는 것과 이제 서울대 폐지론이라고 하는 것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구성 입장에서는 이제 그 서울대 폐지론까지 가면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이제 동의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고, 최근에는 사실은 뭐 서울대 폐지라기보다는 거점 대학들 간의 그 협력과 그 어떤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많은 기회를 보장을 하고 수업 같은 것에서 그 협력을 한다든지 이러한 거점 대학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활용한다고 하는 측면은 좋은 방향으로 보이고, 거기에 서울대가 참여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은 되는데, 네트워크 그 협력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하나의 그 전체 시스템으로 통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논의와 그 의견들이 조금 나누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서울대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서울대가 상대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외국 대학들은 한번 막 뛰어가 날아가는데 서울대에서 필요한 이런 자원이나 이런 것을 조금 나누고 상대적으로 서울대가 혹시 소외가 된다면 그만큼 서울대가 대가를 치르는 거고,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그럴듯한 대학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서울대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그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제일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서울대 교수들이 이기주의로 볼 게 아니고, 서울대생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는 대책으로서는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서울대에 입학하기 위한 자신들의 노력이 사라질 것 같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를 이렇게 쳐낸다고 해서 피라미드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또 새로운 제일 꼭대기층이 생길 거고,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은 서울대를 비롯한 전체가 하향 평준화되고 오히려 연세대랑 고려대로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과연 그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그 입시 경쟁을 완화시키려는 측면으로
그래서 효과가 그렇게 클까라는 의구심은 있었어요. 각 지방에서 올라오기 힘든 사람들도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바람직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 방법 자체가 고려해볼 만한 방법이라고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또 좀 고민을 더 해서 어쨌든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좀 많이 노력을 해서 그게 막 거저 얻어진 건 아닌데 근데 갑자기 그 모든 걸 다 그냥 한 번에 똑같이 만들어 버리니까 그 고등학생 동안의 노력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김종영 교수는 명문사립대들이 또 다른 학벌이나 서열화를 조장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명문 사립대가 우리 국민들께 생각하는 것보다 예산이 적어요. 명문 사립이라고 그러면 뭐 연고대 정도 우리가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 다 연고대 수준 이상으로 키워주는데 어떻게 거기가 명문 사립대만 되겠습니까? 교육계가 사교육 조장과 초저출산 등 사회를 망가뜨리는 병폐를 제공하고 있다는 반성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동안 대학 서열화의 맨 꼭대기에서 이를 진두지휘해온 서울대 등 엘리트 대학들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대 구성원 자신들의 위치에 안주하려는 모습은 어쩔 수 없이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또는 대학 통합 네트워크에 서울대가 참여한다면 학벌 타파 효과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만약 서울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다른 참여대학들의 경쟁력을 키워서 서울대도 참여하고 싶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들어온다면 그게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생해서 학벌 타파라든지 대학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당근책을 준다면 서울대가 들어왔을 때 서울대 예산을 한 20-30% 더 올려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는 또 도쿄대라든지 싱가포르 국립대보다 예산이 한 7천억 정도 차이가 나요. 더 적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최고의 대학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인센티브로 들어오는 대신에 좀 몇천억을 더 주면 서울대 구성원들도 합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로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재정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네트워크 대학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네트워크라도 네트워크 대학들이 양질의 대학으로 성장하면서 서울대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구성원들도 자신들의 지위나 권위를 쥐고 있는 것에만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창조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혁신을 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이젠 각자 도생하면서 내가 우리 대학이 몇 위에 들었다 이거 홍보하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마시고 이젠 좋은 애를 어떻게 대한민국의 인재를 키울 것인지에 큰 비전을 갖고 지금 시대 정신 자체가 네트워크고 콜라보레이션이잖아요. 협력이고 그 시대 정신에 맞게끔 대학들도 이제 한번 새판 짜는데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역사적 글로벌 시각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즉 100년 대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대학 혁명이라는 건 1810년 독일 대학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걸 1차 대학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독일 대학들이 세계 최강이 되고 지휘 권력에서 창조 권력이 되면서 화학, 철강, 자동차 기술 이 부분에서 독일이 세계 최강국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을 독일 대학들이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캘리포니아 대학들이 이끌었습니다. 버클리, 스탠포드, UCLA, UC 샌디에고 같은 대학들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개혁이라는 게 단순히 인재 양성도 있지만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의 역사를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캘리포니아 대학이라든지 독일 대학처럼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100년 대계의 관점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대학 통합 네트워크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학계에서 제기됐으며 대선 등에서 단골 공약으로도 등장해왔다. 2001년 장혜익 서울대 교수, 2004년 정진상 경상대 교수로 이어지며 뼈대를 갖춘 대학 통합 네트워크안은 대학 네트워크 내 공동 입시, 공동 커리큘럼, 공동학위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앞서 소개한 김종영 교수안이 주로 국립대 위주의 통합안이라면 국사립대 각각 통합한 후 이 두 네트워크를 재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상진 전북대 교수의 한국형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 방안, 사립대까지 포함해 단계적인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대학 입학 보장 제한 등에 걸쳐 다양하게 변화 발전해왔다. 정치권에서는 2004년 민주노동당이 총선 공약으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및 학부 폐지론을 내세웠으며 2007년에는 권영길 정동영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등장시켰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에 이어 2017년에도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집에서 중장기적으로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 서열화 완화 및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 통해 대학들의 자발적 고등교육 혁신체제 방안 구축,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 이후 혁신강소대학 네트워크 구축, 국공립대 간 기능별 연구 중심, 교육 중심, 직업 중심 등 중점 분야별 특화 추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학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학생, 학점 교류 등 초기 네트워크 수준으로 예산도 매년 150억 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포함 매불과하다. 대학 통합 네트워크 대부분의 안들이 공동입시 공동학위제 구축과 통합대학들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수조 원의 예산 투입 등을 요구하는 데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동 학위나 아니면 공동 입시까지는 가 있진 않고요. 학점을 서로 공유한다든지 원격 교육을 같이 실시한다든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교육계는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의 공약화를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포함한 대학 통합 네트워크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 대선 국면이지만 교육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담론은 거의 많이 안 보이는 상황이고, 사실 정치권에서는 교육에 대한 이슈를 그렇게 그 대선 이슈로서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이 좀 안타깝거든요. 교육 문제야말로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우리나라가 다음 단계의 발전된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 꼭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요 공약으로 채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치권도 이제 더 이상 학벌주의에 연연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 대전환이라고 한다는 큰 방향성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대전환에 맞게끔 대학 체제 개편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차기 정부에서 정책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는 거죠.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사교육비는 2017년 18조 7천억 원, 2018년 19조 5천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에는 21조 원을 기록하며 20조 원을 돌파했다. 2019년 사교육비 규모는 같은 해 전체 교육부 예산 74조 9,163억 원의 28%에 해당하며 고등교육 예산 10조 806억 원의 2배에 해당한다. 대학에 가려고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한 나라의 교육 예산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사교육 쏠림 현상을 통해 수도권 대학,
특히 스카이 입학 여부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사회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지옥에서 부모들은 출산을 포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출산율은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만큼 감소하는 악순환을 몰고 온다. 결국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초저출산 사회로 들어섰으며 이에 혹자는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일만 남았다고 개탄하기도 한다. 자, 이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학 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사회를 연구해온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지난 20여 년간 주장해온 대학 통합 네트워크 추진을 위해 나설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주할 것인지를 말이다. 만약 김종영 교수의 제안대로 서울대가 통합에 참여하는 대신 서울대 재정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면 서울대 입장에서도 통합대학의 분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권의 최고 대학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한국의 대표 교육 채널 교육의 보편적 관점 유튜브 교육 방송 YBS였습니다.